여러분, 혹시 메콩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서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무려 6개국을 거쳐 남중국해로 흘러가는 이 거대한 강은 동남아시아의 생명줄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콩강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강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물이 말라버린 곳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태국의 한 마을 주민이 말라버린 강을 바라보며 예전에는 굉장히 깊었는데 이제는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은 1996년부터 메콩강 상류, 자국에서는 란창강이라고 부르는 구간에 대규모 댐 건설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2021년까지 무려 12개의 거대한 댐을 완공했고 거기다가 앞으로 11개의 댐을 더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댐들이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브라마푸트라강에 건설 중인 슈퍼댐의 경우 수력 발전이 원자력 발전소 40기 용량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 약 1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댐들이 단순히 전력 생산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중국은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지만 수자원은 고작 67%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물이 풍부한 남쪽 지역의 양쯔강 물을 북쪽 황허강으로 보내는 남수북조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자국 영토를 흐르는 메콩강의 물까지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댐들에는 약 470억 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양의 물이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메콩강 하류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어떤 피해를 받고 있을까요? 먼저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메콩강은 세계 최대 담수어업의 터전이었는데 어획량이 이전보다 7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죠.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에도 큰 차질이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2모작, 3모작까지 가능했던 지역에서 이제는 1모작밖에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메콩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농지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던 자연현상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베트남 메콩 삼박주에서는 바닷물이 농경지까지 역류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메콩강 하류 4개국인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메콩강위원회를 구성해서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위원회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댐 운영 정보나 물 사용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오히려 중국 측에서는 댐이 홍수와 가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류 지역의 가뭄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화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죠. 2015년 하류 국가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중국은 란창메콩강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뿐이었죠.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는 강대국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국력의 차이가 너무 크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라오스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인프라 개발에 중국 자본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더욱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은 중국의 댐 건설이 단순한 에너지 확보를 넘어서 물의 무기화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건기에는 물을 가둬서 하류 지역의 가뭄을 유발하고 우기에는 갑작스럽게 대량 방류를 해서 홍수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죠. 2020년에는 메콩강 수위가 10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5년 우기가 시작되면서는 태국과 라오스 국경에서 평소보다 20%에서 58%나 높은 수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 공급을 조절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물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2023년 8월에는 캄보디아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 푸난 태초 운하, 즉 메콩강 대운하 건설에 착공했습니다. 겉으로는 농업용수 확보와 물류 개선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메콩강의 흐름을 우회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베트남은 운하 건설로 인해 하류 수량이 더욱 감소하고 환경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이 이 운하를 군사 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죠. 중국의 일방적인 댐 건설은 국제법 위반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997년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협약에 따르면 국경을 넘나드는 강을 개발할 때는 이에 당사국들 사이의 협력이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하류 국가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류에서 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해 강제 이주, 문화유산 파괴 등 지역 주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죠.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심지어 지진 유발 등 심각한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은 메콩미국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을 제외한 메콩강 유역 5개국과 협력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관리, 농업,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죠. 일본과 호주도 개발 자금과 기술 지원을 통해 이 지역의 개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댐 하나가 열리고 닫히는 것에 따라 수천만 명의 삶이 좌우되는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죠. OECD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40억 명 가량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물 부족 인구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죠.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중국의 댐 건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류 국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메콩강은 더 이상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줄이자 국제 정치와 외교의 격전지가 되어버렸죠. 강은 흘러야 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메콩강은 자연의 흐름이 아닌 정치적 의도에 따라 흐르고 멈추는 강이 되어버렸죠. 중국의 거대 댐 건설은 이미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메콩강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와 수자원을 둘러싼 안보 전쟁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메콩강이 다시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갈등으로 범람하는 강이 될까요? 이것은 메콩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21세기 물 전쟁의 현실입니다.